안녕하십니까. 5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앞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질병의 원인 또 그 시작과 함께 오장육부 내장이 비롯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우리 몸에서 느낄 수 있는 표현된 증상이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증상이란 드러남, 표현된 내가 느낌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설령 암이 진행하고 있는데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거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증상으로 드러난 게 없으니까.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바로 그 증상은 내가 느끼도록 노력해야 되고 내가 그것을 느끼고 거기에 반응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표현된 증상이란 지난 시간에 있는 말씀과 함께 잠깐 이어보면 모든 병의 원인은 오장육부 내장에서 비롯된다. 바로 그 내장의 공장이라는 피를 만드는 공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장육부를 비롯해 몸 전체 60조 개의 세포가 어딘가에 문제가 되고 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럼 증상이란 그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오장육부 내장의 문제가 5년, 10년, 15년 정도 진행해서 즉 나이가 15, 16, 17, 18 이렇게 돼야 드러나는 것이 어깨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다는 것이에요. 우리 몸은 크게 나눠서 겉이 있고 속이 있습니다. 겉은 갈비뼈로 보호받고 있고 보이지 않는 몸통에 싸고 있는 내장을 속의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겉은 바로 그 내장을 제외한 나머지를 겉이라고 합니다. 내장에 문제가 생기면 참으로 재밌게도 우리 몸에는 그 오장육부가 우리 몸 겉에 전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간에 문제가 있으면 간에 문제가 드러나는 곳이 정해져 있고 위장에 문제가 있으면 위장에 문제가 드러나는 정해진 곳이 있어요. 이것을 한방에서는 경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내장 체벽 반사 현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은 뒤로 하더라도 자처하더라도 이것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증상, 통증을 증상, 가려움, 뾰루지, 두드러지 등등등 이런 걸 다 증상이라고 하죠. 근데 증상은 왜 드러나는 것일까요? 더 쉽게 생각합시다. 우리는 100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끓어야 합니다. 물이 끓으면 100도가 돼야 되죠. 그렇다면 100도를 끓는 임계점이라고 하고 할 수 있듯이 우리 몸에도 겉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임계점이라는 것을 그냥 물이 끓는 거 100이니까 100이라고 비교합시다. 우리 몸속의 문제가 1부터 시작해서 50, 60, 70 될 때까지는 잘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00이 됐을 때 겉으로 드러납니다. 머리가 아프다, 눈이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속이 쓰리다 등등등이 온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증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느끼는 증상이 없다면 결국은 나는 병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나에게 그 증상을 표현한 뇌와 민감한 관계에 내가 관심 가지고 있다면 작은 문제부터 알려줍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서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부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뇌가 알려주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뇌가 알려주는 그 신호에 대처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바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앞으로 또한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렇게 또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좀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 표현된 증상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그 원인은 무엇과 연관이 있다고요? 반드시 오장육부와 전부 연관이 됩니다. 연관되지 않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씩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아무튼 오늘 이 시간에 표현된 증상이란 아프니까 허리가 아프니까 병원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픈 허리 통증이 너무 심했는데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가운데 그 통증이라는 것은 뇌가 알려주는 신호요. 뇌가 알려준다는 것은 무엇을 해달라는 사인이고 신호라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뇌를 도와줬다면 뇌는 그 신호를 더 이상 알릴까요? 안 알릴까요? 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진통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진통제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무릎이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무릎이 아픈 것을 잊기 위하여 생리통이 너무 심합니다. 그 통증을 잊기 위하여 바로 진통제를 먹죠. 진통제는 그 생리통, 그 무릎의 통증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뇌가 알려주는 사인을 차단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그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뇌가 알려주는 신호에 대한 걸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재 내가 무릎이 아프든 허리가 아프든 생리통이 왔든 반드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와 표현되는 증상에 대한 이야기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것을 함께 알아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는 가운데 뒤에 있는 생활건강 톡쇼에 대한 내용이 놀래가지고 떨어지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 문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알 수 없는 문제, 생각지 못한 문제, 위기와 고통의 복병들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건강을 해치기해서 얼마나 위협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5분 건강 컬럼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하나 알아나가보다 보면 이 모든 문제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내 스스로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알려드리도록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